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의 첫째 주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라고 말씀드릴게요. 3일부터 4일, 5일까지는 영상을 좀 찍었었고요. 6일, 7일 이렇게는 워낙에 뭐 사실은 그동안 제가 쭉 찍었던 종목들의 이슈가 없다 보니까 뭐 스킵하고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차주인 10일부터는 성의 있게 열심히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슈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가장 눈에 띄는 이슈는 지난 5일에 FOMC 회의록이 좀 공개가 됐는데, 그때 미국 연준에서 이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하고 긴축, 그죠? 테이퍼링을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좀 하겠다, 뭐 요런 내용들이 발표가 좀 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반향이 컸습니다. 주식뿐만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코인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테고요. 아울러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시위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사상자가 뭐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크게 그거 가지고 뭐 정부에서 아주 이슈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마도 뭐 국내의 사상자, 우리 국내 내국인 분들이 카자흐스탄에서 뭐 피해 보신 분은 없다라고 제가 최근 기사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 자체가 아주 뭐 나이스한 흐름은 아니었고, 다만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 어제 이제 뭐 3000포인트 복구는 못했습니다만 1.18%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코스닥이 1.52% 상승을 좀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둘 다 3000포인트 1000포인트를 깨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 주에 좀 반등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미국이 좀 하락을 좀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주 눈에 띄게 많이 빠졌다라고 할 만한 뭐 지수는 뭐 러시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흐름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정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전에 코로나 초창기 생각나시죠? 팬데믹 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에는 악영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이 원화를 팔고, 그죠? 원화를 팔고 우리 시장에서 조금 더 매도를 치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은 어쨌든 높아지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건 없다, 주식시장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시위라든지 뭐 금리 인상이나 뭐 여러가지 부분들이 빨리 좀 시장에서 뭐 이미 사실은 뭐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이슈지만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노출이 됐던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것 때문에 막 시장이 뒤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뭐 3월 9일 이제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 전에 불과 2달 남았나요? 60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안 남았는데 해서 이제 시장이 안 좋은 데다가 딱히 치고 나갈 만한 이슈라고 해봐야 뭐 NFT 이런 거였었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은 조정 구간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윤석열 후보의 뭐 사퇴가 뭐 자진 사퇴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막 홍준표 관련들이 막 뜨고요. 그죠? 막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좀 테마적인 이슈들을 가진 대선 테마주들 종목, 그 개인의 그 인물주들이 좀 시장을 조금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하면서 좀 나왔는데, 저는 뭐 그거는 사실은 뭐 단기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소액 정도 이렇게 투자하신다면 모를까 비중 있게 들어가시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시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채널A에서 내용 나온 건데요. 카자흐스탄 시위 헤드라인은 시위 사상자 속출됐고 정부는 조준 사격을 허가했다. 그만큼 지금 이게 뭐 위험하죠. 현재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제가 뭐 확인한 바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가셨던 분들이 지금 제대로 이제 막 그 호텔에서 생활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봤고, 그만큼 현재 뭐 체감은 안 되지만 이 현지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상자가 막 발생하고 이랬다는 거 보니까 벌써 보면 뭐 현재까지 뭐 전국에서 3,811명의 시위 참가자가 체포됐고 26명 사살됐다고 나올 정도니까요.
굉장히 좀 이렇게 지금 이 나라에서는 뭐 아주 험한 좀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게 좀 더 불거져 가지고 주말간에 더 뭔가 이슈가 될런지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것이 있는지는 한번 더 살펴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는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번 주 좀 꺾이게 만든 게 이거였습니다. 미 연준에서 조기금리 인상의 양적 긴축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양적 완화라고 하잖아요.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될 때는 양적 완화를 하고, 충분히 풀려져 있고 그 풀려진 돈을 회수를 하더라도 시장에 버틸 만한 체력이 되고 경제적인 상황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양적 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우리가 축소시킬 때는 사실은 시장에 그만한 어떤 축소시켰을 때의 체력이 돼야지 하는 것인데, 뭐 델타 변이를 포함해서 오미크론까지 전 세계 시장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뭐 직장인 분들이야 뭐 특이사항 없겠습니다만은 몇몇 회사들을 빼고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 소매업 하시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금리 인상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미국과 결을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뭐 지금 당장 뭐 예적금 들 생각이다 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좋겠지만은, 기존의 대출을 가지고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기타 투자자산을 매입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악영향일 수밖에 없고요. 아울러서 현재 뭐 자영업자분들이 충분히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자영업자 뭐 소상공인 대출 같은 걸로 버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잘못하면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휘청휘청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한 2-3년간 굉장히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어쨌든 간에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대출을 끼거나 뭐 전세를 끼고 나머지 일부는 신용대출 혹은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금리 인상을 한다. 근데 시장에서 버텨줄 만한 체력도 안 되고 현재 뭐 팬데믹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조금 더 연초부터 세게 좀 반영이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연초에 원래 이렇게 사실은 크리스마스 랠리를 통해 가지고 연초에 좀 달렸어야 되는 시장이라고 봐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근데 이례적으로 지금 초반에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죠. 저는 3000포인트 코스피하고 코스닥 1000포인트를 그런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100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코스닥에서 지켜줘야 되고, 코스피에서는 300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흐름을 이어가야 된다. 거기서 만약에 눌려버리거나 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다면 확 시장이 죽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금요일에 깨졌어요. 금요일 전에 깨졌지만 금요일에 그걸 복구를 못하고 깨지고 좀 마감을 했죠. 해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장 자체는 한번 돌아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1월 둘째 주의 어떤 흐름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럴 때의 분할로 관심이 있었던 종목들을 조금씩 매수한다고 하면 뭐 1월 당장은 아니어도 중순이 넘어가고 한 2월 정도, 그죠? 뭐 빠르면 그 정도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뭐 오늘 뭐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 생각에 대해서 EID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이슈가 좀 나왔죠. 뭐 이슈라기보다는 기사가 하나 있었고 영상이 하나 있어요. 송유선 GE 대표이사하고 EID 김성규 대표이사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업인사이드 이데일리에서 하는 특집인데 첫 번째 회사로 나왔어요. EID 에너지 사업으로 현재와 미래를 달린다. 이게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린 다음에 제 커뮤니티에다가 바로 링크 타서 보실 수 있게 요걸 한번 달아 놓을게요. 그럼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한 10몇 분 정도 됩니다. 보면 EID 뭐 유류 도소매 2차전지 부동산 개발 등으로 올해 흑자 전환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2차전지 사업 가시적 성과 예상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한국코러스 지분투자 스푸트니크 V IPO 준비 기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우선은 이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쭉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요 영상을 직접 보시고 12분 정도 되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요런 내용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떤 회사냐라는 것은 뭐 기업 정보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데요, 그죠? 한번 보시죠. 김성규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2차전지 설비 공정 제조 자동화 설비 개척을 설계 사업을 영위하는 GE하고 KEIT 지분 100% 인수하면서 2차전지 시장에 진입했다. 요게 지금 현재 EID에서는 조금 더 이슈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테마인 것 같아요. 재료, 그죠? 이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 뭐 어쨌든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왜냐면 이번에 그 유상증자 통해 가지고, 그죠? 뭐 한 1억 주 정도 상장을 했고요. 물론 뭐 성공을 하지는 못했죠. 한 100%다 유상증자 성공, 청약을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카더라를 통해서 뭐 잘 모르는 언론에 나와서, 우리가 흔히 들어보지 않은 언론이죠. 뭐 조중동이라든지 그런 데 말고 거기서 그냥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이데일리 같은 데서 직접적으로 인터뷰했다. 이건 조금 더 뭐 긍정적일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요? 굳이 지금 뭐 300원 초반대인 상황에서 인터뷰한 게 악재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전략을 얘기를 했는데 저 뭐 유류 사업 이런 것들은 다 이 내용 나와 있는 것들은요, 보시면 사업 보고서 다 나와 있습니다. 다트 통해서 들어가면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시고, 뭐 주요 상황 보고서 이런 거 말고 분기 보고서 같은 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고 뭐 자회사가 어떤 회사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유류 도매, OMS, 뭐 화장품 제조, EID, 그죠? 얘네가 이걸 하고 있고, 거기에 G라는 회사, 자동화 설비 제조, 공업류 이거 하고 있고, KEIT 2차전지 양극화 물질 제조 설비 설계 제작 담당 이런 거 있다라는 것들 다 나와 있고요. EQ셀도 있고 코스메틱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여러 분야에 걸쳐 놓은 게 많아요. 이게 수익화되는 게 얼마냐는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재료를 만들 만한 좀 이슈들이 있다. 근데 저는 G를 그리고 KEIT 두 개를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EQ셀은 뭐 아직 거래가 재개 안 되고 있고 거래 정지 중이라서 그렇지만, 자 보시면 말씀드린 G가, 그죠? G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쭉 읽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LG화학 폴란드 법인으로부터 800억 규모의 2차전지 설비 장비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21년 4월 에너지 솔루션이 추진 중인 GM 공장 관련해 가지고 143억에 이어 21년 12월에는 456억 수주해 가지고 600억 규모의 설비 수주를 받아서 제조 중에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라고 좀 보죠. 이런 어쨌든 간에 이 GE가 LG에너지 솔루션과 좀 그 조인을 해 가지고 일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KEIT는 2차전지 관련해서 나름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내용 부분 잘 나와 있어요. 쭉 보시면 여기 뭐 생산 공정의 핵심 설비인 소성물 부분에 있어서 세계 초기 수력을 가진 일본 노리타케사로부터 인정받아서 국내에서 관련 분야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쨌든 매스컴에서 발표를 하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제가 제 영상에서 이미 제 영상 보신 분들은 GE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다. 지금 300원 정도 라인만 지켜준다면 좀 답답한 흐름이지만 충분히 털릴 사람들 털렸고, 팔 사람들 팔았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렇게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강하게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푸트니크 V 관련된 내용도 또 있습니다. 보면, 그렇죠? 스푸트니크는 현재 며칠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뭐 러시아에서
뭐 100% 승인 예상한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원래는 뭐 11월, 뭐 10월, 8월 뭐 계속 작년 이미 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신뢰도는 떨어져요 사실은. 그죠? 뭐 100% 승인을 한다. 그죠? 뭐 100% 승인을 해도 이제 국내에서도 뭐 노바백스가 이미 승인돼서 곧 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어쨌든 이 우리나라 같이 어느 정도 순위 있는 국가에서는 스푸트니크 V 승인을 하더라도 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개도국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한 70여 개국 정도의 지금 스푸트니크 V 백신 공급되어 있는 국가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는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면. 그래서 뭐 당장은 물론 뭐 이렇게 이게 승인되더라도 큰 반향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한번 지켜볼 만한 재료 하나로는 한 꼭지로는 좀 둘만한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사실은 에너지솔루션 27일 상장, 전 이게 가장 1월달에 EID에서 혹시라도 좀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재료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그죠? LG화학 배터리 부분에서 물적 분할돼 설립된 회사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셀 1위이자 글로벌 셀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 그죠? 여기서 또 관련해서 내용이 좀 나왔고요. 그죠? 어쨌든 요런 부분들이 그죠?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사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쳐보면 이런 기사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서울경제TV에서 EID 2차전지 부문 자회사 지휘가 에너지솔루션 추진 중 GM 공장 물류 공정 설비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죠? 기사와 이미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스푸트닉 정리하면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어떤 승인 여부, G와 KIT에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서 조금 더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을 두고 볼 필요는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좀 어쨌든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뭐 차트상의 흐름으로는 가격 조정은 끝났죠. 보시면 600원대에서 300원대까지 50% 가격 조정이 끝났고요. 기간 조정에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 조정의 끝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발동이 좀 걸리면서 흐름을 이어간다면 그 재료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재료들 중에 하나로서 갈 개연성이 좀 있고, 그게 한 번의 상승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강한 좀 상승이 이어지면서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는 뭐랄까요, 이렇게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흐름들은 1월 2월 상간으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순매수나 이런 걸 보면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뭐 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그저 그런 흐름들이 연속입니다. 사실은 수량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그런 재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차트상으로도 이렇다 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봐요. 한 300원 정도만 지켜주는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이 구간대에서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기존의 300원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였었죠. 갭으로 올려서 들어올린 자리이기도 하고 지지가 계속 나왔었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 6개월 정도 지금 조정 받았으면 충분히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슈도 좀 있는 상황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의 흐름을
상장에 대한 흐름을 조금 이렇게 수혜로 받을 수 있는 저는 그런 좀 종목 중에 EID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이사하고 계열사 뭐 사장인가요? 그분까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내용을 언급할 정도라면 그죠? 저는 충분히 좀 지켜볼 만한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요 지금 뭐 워낙에 오랫동안 사실을 조정을 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냥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그냥 소위 말하는 뭐 털고 정리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도 같아요. 근데 반대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흐름에서 반등이 나올 때 털고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오히려 수급이 좀 더 들어오면서 강하게 가는 경우도 꽤 많이 봤거든요,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진짜 진성만 이렇게 쭉 빼놓고 이슈를 빵 띄우면서 강하게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좀 그림으로 갈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쭉 끝나버릴지,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판단이지만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판단은 개개인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하실 부분이지만은 현재 이제 300원이라는 그 금액대를 잡아놓고 거기에서 더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추후에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링크는 제가 이 커뮤니티에다가 걸어놓을 테니까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찍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영상 플레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로나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건강 항상 좀 잘 좀 챙기시고요. 주말간에 특별한 또 이슈가 있다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